영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4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 1시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하루 종일 처리한 계약서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거실 문이 열리며 딸 서연이 들어왔다. 28배 서연은 영호의 자랑거리였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갤러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영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다. 아빠,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설렘이 가득했다. 영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딸이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은 곧 남자친구를 데려온다는 뜻이었다. 지금까지 서연이 데려온 남자들은 모두 영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월요일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주말 내내 도윤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비서 우석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우석은 영호와 함께 일한 지 15년이 넘은 믿을 만한 직원이었다. 영호보다 5살 어린 우석은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동반자나 다름없었다. 응, 좀 일찍 왔어, 우석아. 혹시 김도윤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 영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석이 고개를 들었다. 김도윤요? 어디서 들으신 이름인가요? 우리 서연이가 사귀고 있는 남자야.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우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아는 것이 있는 듯했다. 혹시 30살 정도 되는 사람인가요? 키는 보통이고 정장을 잘 입는? 영호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우석이 도윤을 아는 것 같았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우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지는 않아서요. 영호는 우석의 애매한 대답에 더욱 궁금해졌다. 우석은 평소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성격이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말을 흐리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석이 영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점심 드시러 나가시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단골 식당으로 향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 우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아까 김도윤 이야기 말인데요. 영호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우석을 바라봤다. 뭔가 알고 있는 거구나. 우석은 주변을 살피고 났어. 목소리를 낮췄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난달에 업계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김도윤이라는 사람이 무역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망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소문? 수입 계약을 잘못 맺었어.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후로 빚에 쪼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영호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겼다. 도윤의 완벽했던 첫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급 시계와 정장, 자신감 넘치는 말투. 모든 것이 거칠애였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석아,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지? 정신물산 김 부장한테 들었어요. 그 사람이 무역업계 사람들과 교류가 많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소문일 수도 있잖아요. 우석의 말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영호가 딸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온 영호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계약서를 보고 있어도 자꾸 도윤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회사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해외 바이어와 미팅한다고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다. 영호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바쁘지 않으면 아빠랑 저녁 먹을래? 아빠, 갑자기 웬 저녁이에요? 그냥 딸과 오랜만에 둘이서 밥 먹고 싶었어서.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저녁 시간에 영호와 서연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영호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평소보다 화사해 보였다. 연애를 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서연아, 도윤 씨와 어떻게 알게 됐어? 영호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갤러리에서 전시회 볼 때 우연히 만났어요. 미술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대화도 잘 통하고. 도윤 씨가 다니는 회사는 어디야? 글쎄요, 정확한 회사 이름은 안 들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던데. 왜 그렇게 궁금해 하세요? 영호는 딸의 대답했어. 이상함을 느꼈다. 사귄 지 몇 개월이 됐다는데 연인이 다니는 회사 이름도 모른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냥 궁금했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몰라. 수출입 관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아빠, 설마 도윤 씨를 의심하는 건 아니죠? 서연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다. 영호는 서둘러 손을 흔들었다.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아버지의 의도를 눈치챈 듯했다. 아빠, 제발 도윤 씨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확실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았다. 단순한 소문으로 좋은 사람을 의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딸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석이 영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사장님, 어제 정신물산 김 부장한테 확인해 봤어요.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하던가? 김도윤이 맞다고 해요. 작년에 베트남 쪽 수입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라고. 영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더 들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부유한 집 딸들에게 접근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재기하려고 한다는.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이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우석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사장님,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 양이 알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다.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직접 확인해 봐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다. 점심시간에 영호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도윤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보려면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했다 하지만 영호, 김영호라는 이름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변장을 했어. 도윤의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해볼 만했다. 영호는 결심을 굳혔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도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겠다고. 영호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너도 좋고 대화도 재미있어요. 아빠가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도윤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영호는 딸의 연인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키는 적당히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도윤은 첫인상만으로는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영호의 눈은 자연스럽게 도윤의 손목에 찬 시계와 현관에 놓인 구두를 훑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목소리도 안정적이고 예의도 갖춰져 있었다. 영호는 일어서서 악수를 건넸다. 김영우입니다. 우리 딸 덕분에 만나게 되네요. 악수를 하는 순간 영호는 도윤의 손을 유심히 살펴봤다.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피부도 거칠지 않았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아빠, 도윤 씨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세요.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도 자주 하시고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도윤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매일이 즐겁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미란이 나타났다. 영호의 아내인 미란은 평소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이었다. 도윤을 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어머나, 정말 잘생기셨네요, 서연아. 왜 진작 데려오지 않았어? 미란의 반응은 즉석에서 호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영호는 아내의 성급함에 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도윤은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미란이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맞췄다. 아버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도윤의 질문에 영호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다. 건설 관련 일을 합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에요. 영호는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답했다. 도윤의 반응을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건설업이라면 요즘 경기가 어떠세요?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 도윤의 질문은 적절했다. 너무 깊지도 않고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도윤은 실수 한 번 하지 않았다. 미란에게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췄고 서연에게는 다정했으며 영호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마치 완벽한 사위감의 교과서 같았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 속에는 묘한 위화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너무 완벽했기 때문이다. 도윤의 손목에 찬 시계는 분명 고급 브랜드였지만 뭔가 어색했다. 새 것처럼 반짝였지만 착용감이 어색해 보였다. 현관에 놓인 구두도 마찬가지였다. 좋은 브랜드였지만 관리 상태나 신은 흔적을 보면 최근에 구입한 것 같았다. 무역회사 직원이라면서도 해외 출장 이야기는 구체적이지 않았다. 바이어들과의 미팅 얘기도 일반적인 수준이었다. 영호는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왔다. 그리고 지금 도윤에게서 느끼는 것은 진실보다는 연출에 가까웠다.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미란이 영호에게 속삭였다. 어때요? 정말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예의도 바르고 서연이도 좋아하고. 영호는 비커밋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더욱 신중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연은 도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들뜬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어떠세요? 도윤 씨 정말 좋은 사람이죠. 영호는 딸의 맑은 눈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사업가로서의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도윤이 돌아왔어. 자리에 앉자 대화는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영호의 관찰은 멈추지 않았다. 도윤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 웃을 때의 표정, 말을 할 때의 시선 처리, 모든 것이 계산된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가자 도윤은 일어서며 인사를 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우리 서연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언제든 환영이에요. 미란의 대답에 서연이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도윤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영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버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윤이 떠나고 나서 서연이 영호에게 다가왔다. 아빠, 정말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딸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쉽게 의심을 표할 수가 없었다. 괜찮은 것 같아. 예의도 바르고 너를 많이 아끼는 것 같고.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영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첫인상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딸의 행복이 너무 소중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기 전까지 도윤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다.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다. 영호는 거울 앞에 섰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오래된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아 턱에 수염이 자란 상태였다. 거울 속의 자신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보였다. 이 정도면 도윤이 알아보지 못할 거야. 영호는 혼잣말을 하며 모자를 더 깊숙이 눌렀었다. 우석이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도윤은 강남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주로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을 만난다고 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도윤이 자주 간다는 카페였다. 영호는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평소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다니던 그에게는 대중교통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카페에 도착한 영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겉으로는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는 서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아빠, 오늘 도윤 씨가 저녁 초대하셨는데 같이 오실래요? 영호는 잠시 당황했다. 도윤과 마주칠 뻔했다. 아니야. 오늘은 바빴어서. 너희 둘이 즐겁게 시간 보내라. 아빠가 요즘 도윤 씨를 피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영호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직은 사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집에 도착한 영호는 미란과 마주쳤다. 미란은 영호의 차림새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여보,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녀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회사에서 현장 보러 갔다 왔어. 정장 입고 가면 불편하잖아. 미라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영호는 다시 변장을 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도윤이 살고 있다는 원룸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다. 우석이 알아본 주소는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 영호는 근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며 주인에게 물어봤다. 혹시 김도윤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근처에 산다고 하던데.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203호에 사는 그 젊은 사람 말씀하시는군요. 요즘 자주 안 보이던데. 어떤 사람인가요? 말은 정중하게 하는데 뭔가 좀 급한 사람 같아요. 가끔 전화 받는 소리가 들리는데 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영호는 더욱 확신이 섰다. 도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왔을 때 영호는 딸을 유심히 관찰했다.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였다. 서연아, 요즘 어때? 일은 잘 되고? 네, 괜찮아요. 그런데 아빠, 도윤 씨가 갤러리 일에 관심이 많아서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영호의 귀가 번쩍 뜨였다. 무슨 조언? 갤러리 운영 방법이나 투자 관련 이야기요. 사업 경험이 있으시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세요. 영호는 속으로 경계심이 생겼다. 도윤이 서연의 갤러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순수한 의도인지 의심스러웠다. 서연아, 갤러리 일은 아빠와 상의해서 결정하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야. 아빠, 도윤 씨를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날 밤 영호는 미란과 대화를 나눴다. 여보, 서연이 연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미란은 즉시 대답했다. 좋은 사람 같아요. 예의도 바르고 서연이도 좋아하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성급해요? 서연이 나이도 있는데. 게다가 도윤 씨 같은 좋은 사람 놓치면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미란의 반응은 영호가 예상한 대로였다.
아내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며칠 후 영호는 또 다른 정보를 얻었다. 우석이 추가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도윤이 최근 여러 명의 여성과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장님, 이건 확실하지 않은 정보지만 들어두세요. 우석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떤 이야기인데? 도윤이 다른 여자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모두 집안이 괜찮은 여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윤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이용하는 사기꾼이었다.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영호는 다시 변장을 하고 도윤의 행적을 쫓아다녔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도윤이 자주 가는 헬스클럽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도윤이 나타났다. 운동복 차림의 도윤은 여전히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영호의 눈에는 가식적으로 보였다. 도윤은 헬스클럽에서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영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카페에서 도윤은 한 여성을 만났다. 서연이 아닌 다른 여성이었다. 영호는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도윤은 그 여성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있었다. 서연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영호의 가슴 속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딸이 속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는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떻게 하면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서연은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아빠, 도윤 씨가 내일 저녁에 정식으로 프러포즈 하겠다고 해요. 영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결혼 신청을 하겠다고 해요. 아빠께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겠다고. 영호는 머리가 하얘졌다.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영호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윤이 내일 정식으로 결혼 신청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도윤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우석이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영호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도윤이 오늘 오후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중요한 만남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영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어느 호텔이야? 시린의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이에요. 알겠어. 오늘은 일찍 퇴근할 테니까 혼자 마무리해줘. 영호는 다시 변장을 했다.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했다. 오래된 정장을 입고 안경을 썼다. 머리도 평소와 다르게 넘겼다.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영호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를 보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1시간 정도 기다리자 도윤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도윤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곧이어 한 여성이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도윤은 그 여성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영호는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도윤과 그 여성은 매우 친밀해 보였다. 도윤은 여성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도윤이 서연과 사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도윤이 작은 상자를 꺼내 여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상자를 열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반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도윤이 서연에게 프러포즈한다고 했는데 동시에 다른 여성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의 표정과 몸짓을 보면 도윤의 제안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영호는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했다. 영호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뒤따랐다. 도윤과 그 여성은 호텔 로비에서 포옹을 하고 헤어졌다. 영호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딸이 이런 인간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서연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단순히 다른 여성과 만났다는 것만으로는 서연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호는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석아, 오늘 확실한 걸 봤어. 도윤이 다른 여자와 만나서 반지까지 주는 걸 직접 봤다고.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연 양에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직 증거가 부족해. 사진도 제대로 안 나왔고, 서연이가 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해.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아빠, 내일 도윤 씨가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와요. 정말 기대돼요. 영호는 딸의 맑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잔인한 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서연아,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야.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빠, 설마 아직도 도윤 씨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진심으로 사랑해요. 영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을 말하자니 증거가 부족하고 그냥 두자니 딸이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았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아빠는 왜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세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서로를 알고 있어요. 서연은 화가 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란이 부엌에서 나와 영호 옆에 앉았다. 여보, 서연이가 화났네요. 도윤 씨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해요? 당신도 서연이 편만 드는군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윤 씨 같은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호는 아내에게도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미라는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뻔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다. 내일 도윤이 와서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구할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다. 새벽까지 고민한 끝에 영호는 결정을 내렸다. 일단 도윤의 제안을 보류하고 그 사이에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다.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우석에게 지시했다. 오늘 저녁에 도윤이 우리 집에 와. 그 전에 더 확실한 정보를 찾아봐. 가능하면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보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최대한 빨리 해보겠어요. 영호는 오늘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도윤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걱정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호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도윤과의 만남을 기다렸다.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야, 언니가 왔어. 영호의 누나 정숙이 들어섰다. 정숙은 영호보다 5살 위로 직선적이고 솔직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 때문인지 사람을 보는 눈이 매우 뛰어났다.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영호는 누나의 직감에 감탄했다. 역시 정숙은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났다. 이모,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도윤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아, 이모 말 들어. 이 남자 눈빛부터가 진실하지 않아. 말하는 것도 너무 계산적이고. 도윤이 일어서면서 말했다. 이모님께서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진심, 정숙이 비웃으며 말했다. 진심인 놈이 왜 이렇게 꾸며대냐? 시계도 새 것 같고, 옷도 어색하게 입었고,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꾸며놓은 것 같아. 영호는 속으로 무릎을 쳤다. 정숙이 자신이 느꼈던 위화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미란이 당황하며 나섰다. 언니,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도윤 씨가 얼마나 예의 바른데. 미란아, 예의 바른 것과 진실한 것은 다른 거야. 이 놈은 연기를 하고 있어. 도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완벽했던 가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모님,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중한 모습과는 다른 면이었다. 그래,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군. 아까까지의 그 점잖은 모습은 어디 갔나? 정숙이 비꼬듯 말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다. 그만해요, 다들. 저는 도윤 씨를 믿어요.
그때 영호가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다. 도윤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집 앞 공원으로 나갔다. 도윤 씨,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죠. 영호는 도윤과 마주 서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까? 그럼 제가 직접 말씀드리죠. 영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 사진을 보시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록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자신과 다른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 여성은 누구입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 씨, 저는 사업을 4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우리 서연이는 순수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하, 역시 사업가시네요.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봅니다. 도윤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까지의 정중하고 겸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영호가 차갑게 말했다. 뭘 어쩌겠어요? 들켰으니까.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군요. 도윤이 어깨를 으쓱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각자 필요한 걸 얻는 거죠. 영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런 인간이 자신의 소중한 딸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필요한 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재기가 필요해요. 사업 실패로 빚이 많거든요. 서연 씨 같은 좋은 집 딸과 결혼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영호는 경악했다. 그럼 서연이에 대한 감정은 전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감정이야 어느 정도는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우리 딸 앞에서 사라지세요. 다시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직 서연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도윤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서연이한테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모든 걸 다. 도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당황한 빛을 보였다. 그럼 서연 씨가 큰 상처를 받을 텐데요. 그건 당신 때문입니다. 영호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영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니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정숙과 미라는 서연을 달래고 있었다. 아빠, 도윤 씨는 어디 갔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물었다. 영호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다. 반갑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했다. 오늘 도윤이 와서 결혼 허락을 구할 예정인데
정숙이 있으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 서연이가 남자친구 소개한다고 하더라. 언니가 한번 봐야지.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탐색 모드가 켜져 있었다. 미란이 부엌에서 나와 정숙을 맞았다. 언니 오셨어요? 오늘 우리 서연이 연인이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 어떤 놈인지 궁금하네. 우리 서연이만큼 좋은 애한테 어울릴 만한 남자가 있을까? 정숙의 말에는 이미 비판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영호는 속으로 걱정이 되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와 정숙을 반겼다. 이모, 오셨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인데. 그래, 서연아. 이모가 그 남자친구 한번 봐줄게. 이모 눈에는 못 속여. 정숙은 서연의 뺨에 뽀뽀를 해주며 말했다. 서연은 이모의 농담에 웃었지만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7시가 되자 현관문이 울렸다. 도윤이 도착한 것이었다. 서연이 급하게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도윤 씨, 오셨어요. 도윤은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도윤은 영호와 미란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 정숙을 바라봤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이모예요. 정숙이라고 해요. 서연이 소개하자 도윤은 더욱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김도윤입니다. 정숙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래, 젊은이. 앉아봐. 도윤이 소파에 앉자 정숙은 바로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면접관처럼 도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나? 30살입니다. 직업은? 무역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도윤은 능숙하게 대답했지만 정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가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 도윤이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형제는 혼자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관찰했다. 영호는 누나의 예리한 질문들을 들으며 도윤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봤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 식탁에 앉았다. 도윤은 여전히 완벽한 매너를 보여줬다. 하지만 정숙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젊은이, 우리 서연이한테 어떤 마음인가? 정말 사랑합니다. 서연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결혼하면 책임져야 할 게 많은데. 도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열심히 일해서 서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정숙은 냉정하게 말했다. 자신감만으로는 안 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정숙의 날카로운 시선과 질문에 도윤도 점점 불편해하는 모습이었다. 도윤 씨, 정말 진심으로 우리 서연이를 사랑하는 거죠? 정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윤이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서연 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을 도윤에게 향했다. 이모가 보기에는 뭔가 구리다고. 갑작스러운 정숙의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다.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봤다.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아, 이모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는 건데, 이 남자 뭔가 수상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모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숙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 너 지금 연기하고 있지? 영혼.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다. 어젯밤 도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연에게는 아직 전부를 말하지 못했다.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석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석아, 어제 도윤과 직접 대화했어. 우석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본성을 드러내더군. 결국 돈 때문이었어. 서연이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린 거였다고. 영호는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석은 듣고 있던 중에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사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어. 서연이가 쉽게 믿지 않을 것 같거든. 그때 영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 도윤입니다. 어제는 감정적으로 대화가 된 것 같아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다시 정중해져 있었다. 하지만 영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 좀 했으면 합니다. 서연 씨를 위해서라도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영호는 잠시 생각했다. 도윤이 무슨 속셈인지 궁금했다.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조용한 곳으로 정해드릴게요. 1시간 후 영호는 도윤과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다. 도윤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평소의 깔끔한 모습과는 달리 조금 지쳐 보였다. 아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일어서서 인사했다. 영호는 건너편에 앉으며 냉담하게 말했다. 할 말이 뭡니까? 어제 제가 너무 솔직했나 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요.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계속했다. 저는 정말 서연 씨를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말씀처럼 다른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그래서요?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영호는 도윤의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다. 여전히 자신이 서연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여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윤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냥 사업상 만난 사람이에요. 사업상 만난 사람에게 반지를 주나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님께서 저희를 감시하고 계셨군요. 내 딸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른 제안을 했다. 아버님,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께서 하시는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혹시 파트너가 필요하시지 않나요? 영호는 도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계속하세요. 제가 무역업 경험이 있잖아요. 아버님 회사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윤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계산적인 빛이 보였다. 그 대가로 뭘 원합니까? 서연 씨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지분을 조금 나눠주신다면. 영호는 마침내 도윤의 진짜 속셈을 알게 되었다. 처음부터 회사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영호는 일부러 관심 있는 척했다. 그렇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아버님은 해외 사업을 확장하시고 저는 서연 씨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도윤이 점점 적극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베트남, 태국 쪽에 인맥이 있어요. 건설 자재 수출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아버님 회사의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영호는 속으로 웃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고 있다면서 어떻게 해외 인맥이 있다는 것인가?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죠. 정말이세요?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당신의 사업 능력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떻게요? 영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 직원과 함께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우리 우석 부장과 함께 일해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평가할 겁니다. 도윤은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영호는 악수를 하면서 속으로 계획을 다졌다. 도윤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낼 기회였다. 카페를 나온 후 영호는 즉시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석아,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회사로 와. 30분 후 회사에서 영호는 우석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도윤이 회사 지분까지 노리고 있었어. 내일부터 넌 그와 함께 일하는 척하면서 그의 진짜 목적을 파악해줘.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일부러 회사의 민감한 정보들을 흘려줘. 그의 반응을 보는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요? 가짜 정보로 할 거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지 확인해. 그날 저녁 영호는 집에 돌아가서 서연을 만났다. 딸은 여전히 어젯밤 일로 우울해 보였다. 아빠, 도윤 씨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요? 서연의 물음에 영호는 마음이 아팠다. 서연아, 좀 더 기다려줘. 곧 모든 게 명확해질 거야. 아빠는 왜 자꾸 명확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영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때로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한 법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밤 영호는 내일부터 시작될 계획에 대해 생각했다. 도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우석이 걱정되었다. 혹시 도윤에게 회유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3일 동안 우석과 도윤이 함께 일하는 동안 영호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우석은 계획대로 회사의 가짜 기밀 정보들을 도윤에게 흘려주었다.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해외 투자 계획, 그리고 회사 지분 구조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도윤은 예상대로 그 정보들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특히 회사 지분과 관련된 이야기에는 눈빛이 달라졌다. 셋째 날 오후, 우석이 영호의 사무실로 급하게 들어왔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가? 도윤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회사 기밀을 더 자세히 알려주면 나중에 자기가 지분을 얻게 되면 저도 승진시켜 주겠다고. 영호의 눈이 번뜩였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이 사람 정말 위험해요. 완전히 회사를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움직임은 없었나? 네, 그리고 이상한 건 도윤이 외부 사람과 자주 통화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영호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우석아, 내일 도윤을 여기로 불러. 마지막 테스트를 해보겠어. 다음 날 오전, 도윤이 영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지난 며칠 동안 우석과 일하면서 자신감이 더욱 커진 모습이었다. 아버님, 우석 부장님과 일해보니까 정말 좋은 회사시네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여요. 영호는 도윤을 자리에 앉히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다. 어떤 제안인가요? 베트남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은 50억 정도 되고요. 50억이요?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대신 당신이 지분의 10%를 투자해야 합니다. 약 20억 정도.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20억이라. 좀 큰 금액이네요. 사업이란 원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정말 실력이 있다면 문제 없을 텐데. 영호는 도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아버님, 사실 지금 당장은 그 정도 자금을 준비하기가.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혹시 서연 씨와의 결혼 이후에 진행하면 안 될까요? 그때는 가족이 되니까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호는 속으로 웃었다. 결국 도윤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그런데 도윤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영호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시죠. 봉투 안에는 며칠 전 사립 탐정을 통해 얻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도윤이 다른 여성들과 만나는 사진들, 그리고 그의 과거 사업 실패와 빚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어떻게... 도윤 씨, 아니 김도윤,
이제 그만 연기를 멈추시죠. 영호가 일어서서 도윤을 내려다봤다. 사업 실패로 15억의 빚을 지고 있고 현재 3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을 약속한 상태. 그중 1명은 이미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되어 있네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려고 했다는 것. 우석이가 다 녹음해 놨습니다. 영호가 핸드폰을 들어 보이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사 지분 구조만 정확히 알면 나중에 인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도윤의 녹음된 목소리였다.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하하, 정말 대단하시네요. 완전히 당했군요. 완전히 태도가 바뀐 도윤을 보며 영호는 말했다. 처음부터 계획적이었군요. 우리 서연이를 이용해서 회사를 차지하려고. 뭐 어쩌겠어요? 들켰으니까. 하지만 아직 서연 씨는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도윤의 뻔뻔한 태도에 영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 같은 인간이 우리 딸을 건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요. 세상에 자격 따져가면서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중요한 건 결과죠.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그럼 서연 씨한테는 뭐라고 할 건가요? 아버지가 저를 쫓아냈다고? 도윤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서연이에게는 제가 직접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연 씨가 충격받을 걸 생각하면.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아빠, 도윤 씨가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서연은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당황했다. 무슨 일이에요? 영호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였다. 서연아, 앉아. 아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아빠, 설마. 도윤이 누구인지, 왜 우리에게 접근했는지 모든 걸 말해줄게. 도윤이 급하게 나섰다. 서연 씨, 오해예요. 아버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영호는 딸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사진들, 녹음 파일, 그리고 도윤의 과거에 대한 자료들.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정말인가요? 도윤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 씨,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여자들과도 똑같이 했죠. 저에게 한 모든 말들을.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바라봤다.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으면서. 서연 씨, 그 마음은 진짜였어요.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거짓말 그만해요. 서연이 소리쳤다. 다른 여자에게 반지를 주면서 무슨 진짜 마음이에요.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영호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서연아, 아빠가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지켜주려고 해준 건 알아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다. 도윤 씨, 아니, 김도윤. 정말 실망이에요. 서연 씨, 제발 가주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도윤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결국 포기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서연 씨,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제가 할 일이에요. 도윤은 마지막으로 영호를 바라봤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완벽하게 저를 꺾으셨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건드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서 서연이 아버지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아빠,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었을까요? 영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랑하면 눈이 멀기 마련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무 창피해요. 이모 말씀이 맞았는데. 정숙 이모는 사람 보는 눈이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 서연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다. 아빠, 앞으로는 아빠 말씀 잘 들을게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서연아, 이번 일로 상처받지 마. 진짜 좋은 사람은 분명 있을 거야. 지금은 그런 생각하기 싫어요. 당분간 연애는 안 할래요. 영호는 딸의 말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였다. 정숙도 와서 서연을 위로해 주었다. 서연아, 이모가 처음부터 수상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큰일 나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이모, 정말 어떻게 알았어요? 이모가 젊을 때 간호사 했을 때 별의별 사람들을 다 봤거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생긴 거지. 미란도 서연 옆에 앉아서 말했다. 엄마도 미안해. 처음에 도윤 씨를 좋게 봤는데. 엄마, 괜찮아요. 저도 완전히 속았는걸요. 영호가 말했다.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네. 서로를 더 믿게 됐고. 정숙이 영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호야, 내가 정말 잘했어. 딸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당연한 일이죠, 누나. 가족을 지키는 건. 며칠 후 우석이 영호에게 소식을 전했다. 사장님, 도윤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요. 살던 원룸도 비웠다고 하고. 그럼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누군가를 속이고 있겠군.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될까요? 증거는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서. 다만 혹시 모르니까 자료는 보관해두자. 한 달이 지나고 서연은 점차 일상을 되찾았다. 갤러리 일에 더욱 집중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호와 서연이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다. 아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딸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당연한 역할이지.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빠께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영호는 딸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의심만 하지는 말자. 진짜 좋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3개월 후 영호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서연은 처음 며칠 동안 큰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영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미라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갤러리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빠, 이번 달 갤러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늘었어요. 서연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잘했구나. 영호는 딸이 일에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도윤 씨 일 이후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정신이 너무 산만했거든요. 역시 고진감래라고 하잖아.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강해지는 법이야.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미란이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어머, 정숙 언니세요. 정숙이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오늘 전통시장에서 좋은 과일들을 샀어. 서연이가 좋아하는 딸기도 있고. 이모, 감사해요. 서연이 일어서서 정숙을 맞았다. 정숙은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많이 좋아졌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네,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영호가 누나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언니 덕분에 일찍 도윤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뭘, 가족인데. 그런데 영호야, 내가 정말 대단했어. 그렇게까지 딸을 지킬 줄 몰랐다. 영호는 겸손하게 웃었다. 당연한 일이었죠. 미란이 끼어들며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도윤 씨를 좋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완벽했어요. 그게 오히려 수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하죠. 서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숙이 과일을 깎으며 말했다. 그런데 서연아, 요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없어. 이모, 아직 그런 생각 없어요. 당분간 일에만 집중하려고요. 그래도 너무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마.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 영호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이모 말이 맞아. 다만 이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봐야 해. 네, 아빠. 앞으로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먼저 보려고 해요.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은 서연의 표정이 놀란 것으로 변했다. 네, 정말이에요. 언제요? 전화를 마친 서연이 가족들을 바라봤다.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가분이 해외 전시 제안을 받으셨대요. 그 작가분이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해외 전시라니 어디인데? 영호가 관심 있게 물었다. 프랑스 파리요. 3개월 정도 갈 것 같아요. 미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3개월이나?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야? 엄마,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해외 미술계 동향도 볼 수 있고. 영호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다녀와. 정말 가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꿈꾸던 일이잖아.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감사해요, 아빠.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걸 배워올게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젊을 때 많이 경험해봐야 해. 그게 다 자산이 되는 거야. 한 달 후, 서연의 출국 날이 되었다. 온 가족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다. 서연아, 몸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미란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영호가 서연에게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숙도 서연을 안으며 말했다. 이모가 항상 응원할게.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서연이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정말 다녀올게요.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서연이 사라지고 나서 영호는 깊은 감회에 젖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컸네. 그러게요. 이번 일로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아요. 미란이 영호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숙이 말했다. 영호야,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해.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누나.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어. 변장까지 해가면서 도윤을 미행하고. 영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웃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우스워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절실했거든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서연이가 정말 도윤과 결혼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몇 주 후 서연에게서 파리의 소식이 전해졌다.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렸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호는 딸의 소식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도윤이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서연을 더욱 성장시킨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영호는 우석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사장님, 서연 양 소식 어때요? 아주 잘하고 있어. 현지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군.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다. 우석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가족을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을 속일 수는 없다는 거야.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도윤도 처음에는 모두를 속였지만 결국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야. 중요한 건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지.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서연이가 처음에는 내가 도윤을 의심하는 걸 싫어했어. 하지만 지금은 고맙다고 하더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미움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하고 사랑이 이기는 법이야. 몇 달 후 서연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파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아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때 일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생각? 아빠가 저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호는 딸을 꼭 안으며 말했다. 서연아, 앞으로도 아빠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 네, 아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서연의 파리 이야기를 들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시간이었다. 영호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도윤이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힘을 믿게 되었다. 가족을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을 속일 수는 없다. 이것이 영호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